근데 프로님 선동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많다고요? 그러면 굉장히 짧고 굵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작품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승희 프로그래머라고 하고요. 담당 지역은 서유럽, 중유럽, 아프리카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마디요. 실력과 미모? 하이라이트가 특별한 기준이 없고요. 좋은 영화와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화. 사실 저희는 그 한국에서 가장 큰 영화제다 보니까 관객분들께서 기다리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꼭 머스트로 보여드려야 되는 영화가 있고, 그거 말고 또 제가 기준으로 삼는 거는 1%의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만족을 한다면 이 영화는 책임감을 가지고 꼭 선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영화가 있어요. 작은 영화들이죠, 보통. 하지만 작지만 큰 영화들이죠. 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집중을 해서 봐요. 집중을 해서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되도록이면 보다가 잠이 온다? 그러면 눈을 더 크게 뜨고 봅니다. 피에트로 마르첼로 감독의 스칼렛이란 작품이에요. 피에트로 마르첼로 감독님은 원래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드셨다가 스칼렛이란 영화가 두 번째 픽션이고요. 러시아 꽁트를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딱 한 줄로 요약을 드리자면 서정적이고도 서사적인 영화예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올해 프랑스 영화를 제가 꽤 많이 선정을 했는데 올해 선정한 프랑스 영화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깊은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알랭 기로디 감독님의 노바디즈 히어로라는 작품인데요. 프랑스 사회 도처에 깔린 인종차별이란 어떤 그런 클리셰를 굉장히 코믹하게 푼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레르몽크라는 도시에 사는 메데릭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어느 날 길에서 메데릭이 그냥 다짜고짜 이사도로에 가서 구애를 하는 동안 클레르몽페랑 시에는 어떤 테러리스트의 어떤 폭격이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있어요. 구애를 하고 메데릭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파트 현관에 아랍 청년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저 사람이 좀 무섭고 특공대원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자기 집에 재워져요. 그러면서 이제 메데릭과 이웃과 친구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혼용되고 섞이면서 벌어지는 코미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마니엘 뮤레 감독의 어느 짧은 연애의 기록이란 작품이 있어요. 제목만 보셔도 이 영화는 사랑 영화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싱글맘이 어느 한 여자 유부남이 만나게 되고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나 질투도 없이 없는 그런 가벼운 만남이 그들 사이에 맺어진 어떤 암묵적인 동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랑이 전개되는데 시간의 흐름, 또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아름다운 샹송과 함께 파리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미셸 오슬로 감독의 블랙 파라오, 숲속의 남자, 그리고 공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는 영화예요. 이 영화를 보시면 감독님이 여러분들을 오베르니로, 아프리카로, 이집트로 모시고 갈 겁니다. 이 영화가 오픈 시네마 상영관에서 상영이 되는데요. 영화를 딱 보시기 시작하시면 어떤 명화가 여러분들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피에르 폴데스 감독의 장님 버드나무와 잠자는 여자. 여러분 제목 익숙하실 텐데요.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 감독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가의 작품들이 많이 영화화됐잖아요. 이창동 감독님의 버닝도 그렇고 하마구치 류스케의 작품도 그런데요. 이번 애니메이션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가의 어떤 몽환적인 세계를 완벽히 스크린에 재생해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키의 팬들뿐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관객이라면 꼭 놓쳐서는 안 될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트라 파라하니 감독의 시유 프라이데이 로빈슨이라는 작품입니다. 미트라 파라하니 감독이 에브라임 골레스탄이라는 이란의 대문호이자 시네아스트인 100세가 넘는 거장과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는 장릭 고다르 감독님의 만남을 찍었어요. Commençons par une correspondance. Peut-être que ça ne correspondra pas. Mais Ibrahim peut m'envoyer.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두 분이 만나신 게 아니라 29주 동안 그들이 교환한 메시지, 동영상,
이런 서신 교환을 굉장히 재미있고 심오하게 촬영한 작품입니다. 그 두 거장의 만남에서 저희를 매료시키는 건 딴 게 아니고요. 그들이 가진 어떤 통찰력, 그 다음에 어떤 사고의 젊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에르노라는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죠. 이분이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하셨어요. 슈퍼 8 시절이라는 작품이고요. 1970년대에 아니 에르노가 두 아들과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슈퍼 8 카메라로 찍은 다큐멘터리예요. 이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아니 에르노가 어떻게 작품을 설명했는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족의 아카이브일 뿐 아니라 1968년 이후 10년 동안의 여가 생활, 삶의 방식, 중산층의 꿈이 녹아있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러시아의 거장 알렉산더 소코로포 감독의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작품은 제목처럼 절대 동화가 아닙니다. 무솔리니, 히틀러, 스탈린 이런 20세기의 괴물들이 살아와서 림보를 떠돌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악몽 같은 영화고요. 정치 영화이면서 호러무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망상에 빠진 독재자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악마적 사상은 여전히 이 세상을 부패시키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리 크루초 감독의 코르사주라는 영화인데요. 시대극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오스트리아의 엘리자베스 황후의 이야기를 담은 얘기인데요. 1877년에 엘리자베스 황후가 이제 40을 맞으면서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겪어야 되는 어떤 고민과 갈등, 방황 등을 그린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칸 주목할 만한 시선에서 비키 크립스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카를라 시몬 감독의 알카라스라는 영화입니다. 올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3대가 함께 복숭아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지주로부터 이곳은 너의 땅이 아니니 이 집을 떠나라 라는 통보를 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고요. 사회적인 문제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잔잔한 가족 영화처럼 보이지만 영화를 보고 나오면 마음이 착잡해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루카스 돈트 감독의 클로즈란 작품인데요. 올 칸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13살이 된 두 소년의 우정을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두 사람의 우정은 그 무엇으로도 깰 수 없이 굉장히 친밀한 우정인데요.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의 놀림을 받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도 일어나게 돼요. 루카스 돈트가 만든 유년 시절의 어떤 쓸쓸한 아주 아름다운 멜로드라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리스 디옵의 생토메르라는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올 베니스 경쟁 부문에 초청된 영화고요. 여성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라마라는 한 여인이 자신의 친딸을 살해한 어떤 재판에 참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는 그런 영화예요. 영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영화입니다. 특히 시네필 분들은 이 영화를 꼭 보시면 무척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프랑스와 오정 감독의 피터 본 칸트라는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파스빈더 감독의 영화에 대한 오마주라고도 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유명한 영화 감독 피터 본 칸트가 소개로 아미르라는 청년을 만나면서 즉각적으로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전설적인 여배우 한나 시굴라와 이자벨 아자니가 출연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영화를 즐겁게 감상하실 이유는 충분합니다. 알베르토 로드리게즈 감독의 프리즌 77이라는 작품인데요. 프랑코 정권이 이제 무너지면서 감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그런 스페인을 감옥 안의 시선으로 본다는 데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본 감옥 영화제에서는 단연 최고의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프로님 선동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많다고요? 그러면 굉장히 짧고 굵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작품을.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의 다크 글래시즈. 무섭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알렉산드로 코모딘 감독의 시골 경찰 지지의 한여름 모험. 제목만 들어도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토마스 살바도르 감독의 산이 부른다라는 작품인데요. 올 칸 영화제에 감독 주간에 소개돼서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셀러리맨이 동료들한테 나는 저기 산 들렸다 갈게 하면서 산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영화예요. 여러분들 산이 불어요. 쿠엔틴 듀뷰 감독님의 믿거나 말거나
진짜야. 여러분들 혹시 어떤 집에 이사를 갔는데 그 집 지하 통로를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젊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클레망 고지토르 감독의 선 오브 람세스라는 영화인데요. 프랑스 영화 보면 샤방샤방한 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감독님은 파리의 노동층이 사는 한 어두운 지역을 조망한 영화입니다. 리안 셀로브 감독의 어느 멋진 아침인데요.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레아 세두가 주연을 맡아서 열연한 작품입니다. 호나 스트루에바 감독님의 와서 직접 봐봐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프로그램 노트에 마드리드에 사는 홍산수 감독님의 사촌 동생증라고 소개를 해놨는데요. 즐겁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태프분들이 저희 프로그래머들한테 궁금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네요.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 내가 영화의 주인공이 된다면 어느 영화의 누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이 영화를 30번, 40번 막 이렇게 넘어서 봤어요. 중학교 때. 대사까지 좀 외우는데 그 마지막 대사가 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다. Tomorrow is another day 이러면서 끝나는 그 영화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가끔가다 프로그래머님이 초청한 작품이 관객평이 별로일 때 어떻게 극복하시는지요? 누가 질문했지? 일단 가끔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매우 자주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아 그래? 하고 상처는 받지만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영화적으로 뛰어난 영화야 라고 혼자 위안을 삼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부산국제영화제인데요. 그냥 올해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오셔서 좋은 영화도 감상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와서 직접 봐봐. 스페인 영화 제목입니다. 제가 선정한.